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이라고 해요. 올해 52입니다. 동네에서 국밥집하고 반찬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밤 9시에 가게 문 닫고 집에 들어오면 11시가 넘는 그런 삶이었죠. 고등학생 때부터 신문 돌리고 방학 되면 공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결혼 후에도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빌라도 가게 보증금도 거의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30해를 함께 산 남편, 이제는 남이 된 사람 이야기예요. 장기 출장 간다며 공항으로 떠나던 날, 저는 집에 돈 더 벌어오겠다는 그 말을 믿었죠.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우연히 본 남편 SNS 사진 한 장에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출장은 좀 힘들어 보여야 하는데 그 사진 속 남편은 여행 온 사람 같았거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 도철 씨가 장기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어요. 올해 53인데 이 나이에 갑자기 동남아 지사 관리를 맡겠다니. 회사에서 20년 넘게 영업을 해왔지만 동기들은 이미 다 임원이 되었는데 남편은 아직 팀장이거든요. 영수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서 집 대출 좀 덜어낼게. 이 나이에 마지막으로 발에 땀나게 일해보려고. 새벽 5시,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남편 얼굴을 스치는데 어딘지 모르게 들뜬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게 그냥 오랜만에 중요한 일을 맡아서 긴장된 거라고 생각했죠. 고생 많을 텐데 건강 챙기면서 다녀와요. 약은 챙겼고? 걱정 마. 나 체력만큼은 자신 있잖아. 남편은 웃으며 제 손을 툭 쳤어요. 그런데 그 손길이 왠지 가벼웠어요. 마치 곧 자유로워질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공항 출국장 앞에서 남편을 내려주고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가게로 향했어요. 새벽 육수를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하고 손님들 맞이하는 일상이 시작됐죠.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핸드폰을 봤는데 남편한테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무사히 도착. 호텔 체크인하고 연락할게. 짧은 문장. 평소보다 더 간결했어요.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며칠이 지나고 남편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호텔방인 것 같았는데 배경이 묘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가 신경 써서 치워놓은 것처럼요. 통화하는 동안 남편 뒤로 긴 머리카락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기, 지금 뒤에 누가 지나간 것 같은데. 아, 호텔 직원이야. 룸서비스 정리하러 왔나 봐. 남편은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어딘가 조금 당황한, 변명하는 사람의 웃음이었거든요. 이상하네. 통화를 끊고 나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호텔 직원이 밤 10시에 룸서비스를 정리하러 온다고? 그것도 저렇게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다음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목소리가 약간 숨찬 것 같았어요. 영수가 왜 지금 회의 중이라 좀 바쁜데? 아니, 그냥 오늘 저녁 뭐 먹었나 해서. 현지 음식 먹었어. 야시장 같은 데서. 혼자? 잠깐 침묵이 흘렀고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여기 지사 직원들이랑 같이 다녀. 뒤에서 낯선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밝고 경쾌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 저는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냥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미친 건가? 남편을 믿어야지.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하나 깨뜨렸어요. 찬물에 담근 손이 시렸고 깨진 그릇 조각을 줍는데 자꾸만 남편 통화 속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손님들 사이로 아들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맞벌이 부부라 손자를 제가 자주 봐주는데 아들은 항상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죠. 엄마, 잠깐 볼 거 있어. 아들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SNS 화면이었는데 남편 계정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SNS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라 제가 팔로우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사진 속 남편은 야시장 같은 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에는 맥주잔을 들고 있었고 옆에 젊은 여자가 웃으며 서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입은 여자였죠. 아빠, 저 뒤에 계신 분은 누구야? 출장은 좀 힘들어 보여야 하는데 여행 같은데? 아들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은 제가 3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밝고 자유로워 보였죠. 회사 사람이겠지 뭐.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핸드폰을 돌려줬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그 사진이 떠올랐고 남편의 통화 속 어색한 웃음이 뒤에서 들렸던 여자 웃음소리가 뒤섞였어요. 새벽 4시 육수를 끓이러 가게로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더 이상 혼자만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죠. 몇 년 전에 남편 외도 문제로 힘들었던 친구였어요. 영수가 해외 협력 흥신소라고 있어. 내가 번호 줄게. 친구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의 이해가 느껴졌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끓는 육수 냄새가 코를 찔렀고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도철 씨, 당신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는 흥신소에 남편을 의뢰했어요. 흥신소 담당자는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도 쉬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죠. 현지 협력 조사원이 움직일 겁니다. 일주일 정도 걸려요. 사진, 동선, 카드 사용 내역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사흘이면 윤곽이 나옵니다. 확실한 증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제가 남편을 의심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모르는 게 약이 아니야. 알아야 대처하지. 그날부터 저는 평소처럼 가게 일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 끓이고 손님 맞이하고 설거지하고 반찬 만들고. 하지만 핸드폰만 올리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나 이번 주말에 바이오 미팅 있어서 못 통화할 것 같아. 주말에도 일해요? 응, 여기는 주말이 오히려 바빠. 바이오들이 주말에 시간 내거든. 그래요. 조심하고.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한국에서도 주말엔 거의 일 안 했거든요. 주말은 가족과 보내야지가 입버릇이었는데 갑자기 주말 미팅이라니. 전화를 끊고 나서 며느리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손자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가 제 얼굴 보고 까르르 웃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아버지 출장 때문에 힘드시죠? 혼자 가게 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아니야, 괜찮아. 나 이런 거 익숙해. 저는 웃으며 손자 볼을 쓰다듬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나흘째 되던 날 흥신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 1차 보고서 나왔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 앉았죠.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메일을 열었어요.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고 클릭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진이 20장 넘게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 남편이 오피스텔 앞에서 나오는 모습.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SNS에서 봤던 그 여자였죠.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 야시장에서 둘이 맥주를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 남편 손이 여자 어깨에 올라가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 호텔 로비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는 모습. 여자가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남편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진은 계속 이어졌어요. 식당에서 둘이 식사하는 모습,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모습, 밤늦게 오피스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 보고서 하단에 조사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대상자 이도철, 53세, 동행인 장혜린, 38살, 같은 회사 해외 영업 대리. 조사 기간, 4일간 24시간 미행. 확인 사항, 오피스텔 동거 추정. 오전 7시 함께 출근. 저녁 10시 함께 귀가. 회사 법인카드로 식사 15회. 전액 2인분. 주말 휴양지 동반 여행. 호텔 예약 확인. 바이어 미팅 시 부부 행세. 녹취 파일 첨부. 녹취 파일을 클릭했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렸죠. We've been partners for a long time. This is my colleague, Herin. 그리고 여자 목소리. Nice to meet you. We work very closely together.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이어도 함께 웃었고요. 마치 오래된 커플처럼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았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죠. 그래서 이게 출장이었구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영수가, 나 내일 바이어 미팅 끝나고 전화할게. 네.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 푹 쉬어. 나도 여기서 고생 좀 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사진들을 봤어요. 남편이 고생하고 있다는 그 순간들이 사진 속에 다 담겨 있었죠. 여자와 웃으며 야시장을 걷고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주말에 휴양지로 여행 가는 모습들이요. 31애를 이렇게 배신하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한테 속마음을 숨기는 법을 배웠어요. 아니, 어쩌면 남편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저한테 그렇게 해왔던 걸지도 모르죠. 새벽 4시 가게로 나가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2차 조사 부탁드려요. 회사 카드 사용 내역이랑
출장비, 정산 내역까지 전부요. 그리고 이 증거들로 뭘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부인, 준비되셨군요. 네, 이제 준비됐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를 보며 저도 이제 끓어오르고 있다는 걸 느꼈죠. 참고 참았던 31해가 이제 끝나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남편이 잠깐 귀국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영수가, 나 이번 주 금요일에 들어가. 보고 회의 있어서 이틀 있다가 다시 나가야 돼. 그래요. 공항까지 마중 나갈게요. 아니야. 회사에서 차 보내준대. 저녁에 집으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금요일이면 이틀 남았네요. 이틀 안에 뭘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어요. 흥신소 담당자한테 전화했어요. 부인, 2차 보고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회사 카드 사용 내역, 출장비 정산 내역 전부 확보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 인사팀이랑 감사팀 이메일 주소 알아내서 보내시면 됩니다. 해외 파트너사 윤리 담당자한테도 보내시는 게 좋아요.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횡령 소지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끝을 내야 한다는 담담한 마음이었죠. 한 번은 기회를 줘야지. 목요일 저녁, 저는 조용한 한정식 집을 예약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곳이었죠. 결혼기념일 때 가끔 가던 식당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남편이 집에 도착했어요. 가방을 끌고 들어서는데 얼굴이 까맣게 탔어요. 표정은 밝았어요. 제가 본 적 없을 만큼요. 다녀왔어. 고생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가방을 받아들고 방으로 가져갔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죠. 아, 피곤해.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잤네. 씻고 나와요. 저녁 예약해놨어요. 어디? 한정식집. 오랜만에 우리 둘이 밥 먹자. 남편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쳤죠. 하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지. 식당은 조용했어요. 저녁 시간이라 손님이 많았지만 저희가 앉은 방은 독립된 공간이라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았죠. 음식이 나오고 남편은 술을 한 잔 마셨어요. 역시 한국 소주가 최고야. 거기 소주는 맛이 없어. 거기 음식은 어때요? 그냥 그래. 매일 먹으니까 질리더라. 남편은 웃으며 반찬을 집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죠. 이 사람이 제가 30해를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도철 씨. 응? 나한테 솔직히 할 말 없어요?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얼굴이 굳더니 천천히 저를 쳐다봤죠. 무슨 말이야? 출장 가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일하지 뭐. 바이어 미팅하고 지사 관리하고 혼자요?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남편은 시선을 피했어요. 술잔을 들어 또 한 잔을 비웠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나 사진 봤어요. 뭐? SNS에 올린 거. 야시장에서 찍은 거.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건 회사 후배야. 같이 일하는 대리인데 바이어 미팅 끝나고 저녁 먹은 거야. 그 후배랑 같이 오피스텔에서 살아요? 뭐라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황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호텔 말고 오피스텔 얻어서 거기서 아침에 같이 나가고 저녁에 같이 들어오고 주말엔 휴양지 여행도 다녀오고
회사 카드로 둘이 밥 먹고 그게 출장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반복하더니 결국 술잔을 내려놓았죠.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거야?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수가.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뺐죠.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다 고생시키는 죄인인데. 뭐라고요? 나 우리 집 지키려고 출장 다닌 거야. 빌라 대출 갚으려고, 영숙이 고생 덜어주려고.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승진하면 돈도 더 벌 수 있잖아.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시선이 허공을 떠돌다가 결국 바닥으로 떨어졌죠. 거짓말이구나.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30해를 함께 살았어도 지금 이 순간 저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는 걸요. 도철 씨, 나 이제 지쳤어요. 영수가. 집 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따라 일어났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뒤에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영수가, 나 다음 주에 다시 출장 나가야 돼? 그래요? 화 많이 났지? 미안해. 내가 좀 생각이 짧았어.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사과를 하는 건지, 변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얼버무리는 건지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남편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넘어간 거라고, 아내가 이해해 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틀렸어요. 도철 씨.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흥신소에서 보내준 2차 보고서를 열고 회사 인사팀과 감사팀 이메일 주소를 확인했죠. 제목, 장기 출장 중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부적절한 관계 제보. 본문을 작성했어요. 사준 첨부하고 카드 사용 내역 첨부하고 출장비 정산 내역 첨부했죠. 해외 파트너사 윤리 담당자 이메일도 추가했어요.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이걸 누르면 끝이야. 손이 떨렸어요. 30해가 떠올랐죠. 결혼식 날, 아들 낳던 날, 함께 가게 열던 날, 새벽에 함께 국밥 끓이던 날들이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저녁 식당에서 남편이 한 거짓말도 떠올랐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변명하던 그 모습도요. 나 이대로 살 수는 없어. 클릭했어요. 메일이 전송됐어요.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고 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차가웠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내일이면 다시 출장 가서 그 여자 옆에서 웃으며 지낼 거예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도철 씨.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영수가, 나 오늘 오후 비행기야. 점심은 밖에서 먹고 갈게.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죠. 뒤돌아서 저를 한번 보더니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그냥 가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가게로 나갔어요.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핸드폰만 신경 쓰였죠. 제보 메일에 대한 답장이 올까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영숙님 맞으십니까? 저는 오후무역 인사팀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제 보내주신 제보 메일 확인했습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제보하신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희가 자체 조사 진행해야 해서요. 네, 전부 사실입니다. 흥신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고 증거 자료도 모두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추가 자료 요청드릴 수도 있는데 협조 가능하시죠? 네, 언제든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시작됐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었죠. 잘한 거야. 나 잘한 거야. 그날 저녁 아들이 가게로 왔어요. 손자를 안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 왜? 아빠가 오늘 출국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했어.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혹시 엄마랑 싸운 거야? 저는 아들을 의자에 앉혔어요. 손자를 안아들고 천천히 말했죠. 지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아빠가 출장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어. 회사 후배 여자랑. 아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소리야, 엄마? 사진도 있고 증거도 다 있어.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흥신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아들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지랬어요. 이게 진짜야? 응. 그래서 엄마가 회사에 제보했어. 제보를? 법인카드 사적으로 쓰고 출장비 부정 사용하고 그런 거 다 증거 갖춰서 회사 인사팀이랑 감사팀에 보냈어.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자를 안고 있던 제 팔을 잡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괜찮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괜찮냐고 처음으로 물어봐주는 사람이 아들이었어요. 응,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아빠한테는 말 안 할 거야? 아빠한테 기회 줬어. 어제 저녁에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근데 끝까지 거짓말하더라.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을 불끈 쥐더니 한숨을 길게 쉬었죠. 엄마 편 들게. 아빠가 너무했어. 고마워, 지안아. 그날 밤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안이한테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응.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률 상담이라도 알아볼까요? 며느리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고마워. 엄마가 알아서 잘할게. 사흘이 지났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영수가 나 갑자기 귀국하래. 회사에서 긴급 소원 떨어졌어. 그래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대표님이 직접 연락 오셨는데 내일 당장 들어오래.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시작됐구나. 회사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조심해서 들어와요. 영수가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남편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뭔가 느낀 거죠. 자신한테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회사 일이겠죠.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뒷문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죠. 도철 씨,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다음 날 남편은 새벽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회사로 갔다고 문자가 왔죠. 오후 3시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나 정직당했어. 보직해임이래. 무슨 일인데요? 감사팀에서 조사 들어왔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랑 출장비 정산 내역이랑 전부 다. 남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제보했대. 사진까지 다 있더라. 나랑 혜린이 같이 있는 사진. 저는 침묵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죠. 영수가 혹시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죠. 도철 씨, 나 어제 저녁에 물어봤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나 이제 회사에서 끝났어. 승진은커녕 재계약도 어려울 것 같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나한테 거짓말한 순간 당신이 선택한 거라고요. 영수가 나 가게 정리하고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날 저녁,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빌라를 내놓겠다고 했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연락했어요. 이혼 상담 받고 싶다고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사흘 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머리도 며칠 감지 않은 것처럼 헝클어져 있었어요. 영수가 들어와요? 저는 평소처럼 말했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완전히 끝났어. 재계약 안 한대. 사실상 해고야. 그래요? 혜린이도 계약 해지당했어. 재취업도 어려울 거래. 업계가 좁아서.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축 처졌죠. 영수가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남편을 내려다봤죠.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정신 차렸어. 도철 씨, 응? 나 빌라 내놨어요. 매물로.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그리고 가게도 정리할 거예요. 권리금 받고 넘길 사람 찾고 있어요. 용수가, 잠깐만. 그게 무슨... 나 혼자 살 집 구할 거예요. 작은 전셋집이랑 작은 가게로요. 내 이름으로만요. 남편은 벌떡 일어났어요. 당황한 얼굴로 제 앞으로 다가왔죠. 영수가,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다시 기회 한 번만 줘. 기회는 줬어요. 한정식 집에서. 그때는 내가 겁이 났어. 인종하면 다 끝날 것 같아서. 맞아요. 다 끝났어요. 이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류를 꺼내왔어요. 이혼 합의서였죠. 이거 보고 도장 찍어요.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영수가! 남편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아내가 아니라 집주인으로 돈줄로만 본 순간부터 나도 당신을 그냥 남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게 아니야. 나한테 빌 필요 없어요. 그 여자한테나 가서 빌어요. 저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남편이 문 밖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도철 씨. 다음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어요. 장혜린이었죠. 박영숙 사장님이세요? 네. 여자는 제 앞에 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선배님이 잘해주셔서 선을 넘었어요. 일어나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재취업도 안 되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건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사장님, 당신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거 알았죠? 여자는 숙였어요. 네, 알면서도 했다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일어나요. 나한테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용서한다고 당신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났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그냥 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요. 여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가게 문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리에 힘을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죠. 이게 끝인가?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영수가 왜 여기 있어요? 나 갈 데가 없어. 회사 기숙세도 나와야 되고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겠고. 남편은 제 바지 끝을 잡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저는 남편 손을 떼어냈어요. 도철 씨, 나도 생각 많이 했어요. 30해를 어떻게 쉽게 버려요. 근데 알았어요. 뭘? 당신은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들킨 게 미안한 거지. 회사에서 잘린 게, 돈 못 버는 게 미안한 거지. 나한테 한 짓이 미안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일 아들네 집으로 가 있어요. 지안이한테 연락해놨어요. 영수가, 나 이제 지쳤어요. 당신 받쳐주는 것도, 위로해주는 것도, 이해해주는 것도 다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죠. 다음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우리 집 왔어. 완전히 망가졌던데? 엄마는 괜찮아? 응, 엄마는 괜찮아. 진짜? 목소리가 힘이 없는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영숙이네 국밥 반찬이라고 써 있었죠. 이제 새 간판 달 때가 됐네. 그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빌라 보러 오는 사람이 있대요. 조건도 괜찮고 바로 계약 가능하다고 했죠. 저는 가게 권리금도 받고 빌라도 팔고 그 돈으로 새 출발을 준비했어요. 혼자서요.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옆에서 도와줬어요. 짐 정리도 함께하고 새 가게 보러도 같이 다녔죠. 엄마, 이제 엄마 인생부터 살아.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이야.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진짜 새 출발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 남편 측에서 이혼 조건 협의하자고 연락 왔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재산 분할 50대 50, 위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네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피해자요? 무슨 피해자?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민생 망쳤으니 자기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는 서로 면제하자고요. 안 돼요. 네?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을 거고요. 빌라도 가게도 전부 제 돈으로 마련한 거예요. 증거 다 있어요. 변호사는 잠깐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부인, 제대로 하시려면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남편 측에서 강하게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저도 준비돼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전부터 챙겨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결혼 전부터 모아온 통장 내역, 가게 인테리어비 영수증, 빌라 계약서, 대출 서류,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남편은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었어요. 증거는 충분해.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과 마주쳤어요. 회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는데 남편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옆에 남편 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이도철 씨 측에서는 재산 분할 50대 50, 위자료 면제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도철 씨도 이번 일로 인해 직장을 잃었고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제 변호사가 제 쪽을 보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 말했죠. 도철 씨, 당신 회사 잃은 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당신이 법인카드 유용하고 출장비 부정 사용하고 회사 후배랑 부적절한 관계 맺은 결과예요. 영수가 그리고 재산 분할 50대 50이요? 이 빌라, 이 가게, 당신이 돈 한 푼이라도 넣었어요? 저는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어요. 여기 다 증거 있어요. 빌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부 내 통장에서 나갔어요. 가게 권리금도 인테리어비도 내 돈이에요. 당신 월급은 당신 술값이랑 골프비로 다 나갔고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증거 다 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전부요. 나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온 돈으로 지금 이 집 마련한 거예요. 그래도 결혼 생활하면서 같이 모은 거잖아. 같이 모았다고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가게 하는 동안 당신은 뭐 했어요? 회사 끝나면 술 마시고 주말엔 골프 치고 집 대출 갚은 것도 전부 가게 수익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옆에 앉은 변호사도 난처한 표정이었죠. 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도철 씨의 재산 기여도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박영숙 씨가 혼자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재산을 형성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흥신소 보고서, 사진자료, 회사 카드 사용 내역, 출장비 부정 사용 증거 전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에 문제 없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축 처졌죠. 위자료는 5천만 원 청구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박영숙 씨 쪽에서 70% 주장합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편이죠. 제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박영숙 씨는 30해 만에 혼자 일해서 재산을 형성했고, 이도철 씨는 오히려 가정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고 배우자를 배신했습니다. 이 정도 조건도 양보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수가 이러지 마. 제발. 도철 씨, 내가 언제 이러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정식지 가서 솔직하게 말할 기회 줬잖아요. 그때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예요. 당신은 끝까지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들키니까 이제 와서 빌고. 미안한 게 아니라 손해보는 게 억울한 거잖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합의 안 되면 소송 들어갑니다. 그쪽이 더 불리해질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어요. 영수가!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며느리가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으시겠네요. 이제 괜찮을 거야. 차를 타고 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지금 우리 집에서 울고 있어. 엄마한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지안아, 엄마 더는 안 돼. 미안해. 아니야, 엄마. 나도 이해해. 아빠가 너무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가게들은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사흘 뒤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 조건 받아들이겠어. 목소리가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알겠어요. 영수가, 나 정말 미안해. 도철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깔끔하게 정리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보였어요. 이혼 사료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 앞에서 마주쳤는데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깡마른 얼굴에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모습이었죠. 들어가요. 저는 먼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뒤에서 터벅터벅 따라왔고요. 서류를 내밀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했어요. 협의이혼이시네요. 양측 모두 동의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저는 대답했어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죠.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른애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 장의 서류로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죠. 영수가, 네.
나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이 보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도철 씨, 앞으로 잘 사세요. 너도 잘 살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했어요.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다 끝났어요? 끝났어. 괜찮으세요? 괜찮아. 생각보다 담담하네. 전화를 끊고 저는 새로 구한 전셋집 앞에 섰어요. 빌라보다 작았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었어요. 무엇보다 오롯이 제 이름으로 된 곳이었죠. 짐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어요. 결혼식 사진, 아들 돌잔치 사진, 가게 오픈하던 날 사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사진첩을 조용히 닫았어요. 추억은 추억으로만 남기자. 일주일 뒤 새 가게를 열었어요. 예전 국밥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반찬만 집중해서 팔 수 있는 깨끗한 공간이었죠.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영숙이네 정성 반찬. 오픈 첫날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지안아. 며느리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어머니, 새 출발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어머니 인생 사세요. 고마워, 얘들아. 손자가 제품에 안기며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그래. 정말이었어요. 슬픈 게 아니라 행복했어요.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혼자서도 설 수 있다는 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죠. 아,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건물주인데요. 네? 남자는 웃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새로 입점하셨다고 해서요. 강민우라고 합니다. 아, 네. 박영숙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어요. 손이 따뜻했죠. 반찬 장사 하시는 거 보고 기대했어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요가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 번호 명함에 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며칠 뒤, 가게에서 반찬을 포장하고 있는데 또 그 남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건물주님, 어서 오세요. 저도 반찬 좀 사려고요. 혼자 살아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아, 그러세요? 저는 반찬을 골라서 포장해줬어요. 남자는 포장된 반찬을 들고 웃었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그 뒤로 남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찬을 사러 왔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인 줄 알았는데 자꾸 오다 보니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사장님,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이제 한 달 됐어요. 전에는 다른 곳에서 하셨어요? 네, 국밥집 했었어요. 근데 정리하고 여기로 왔어요. 아, 쉽지 않으셨겠네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이혼한 건 몰랐을 거예요.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멋지시네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남자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따뜻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자가 가게에 또 왔어요. 이번엔 반찬을 사러 온 게 아니었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이상한 뜻은 아니고요. 그냥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사장님이 참 멋있어 보이거든요. 남자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저는 이혼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오래전에 이혼했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사장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남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가게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남자는 진짜로 이상한 뜻이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건물 몇 개 관리하면서 살아요. 혼자 살기엔 외로운데 또 누군가랑 같이 살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래도 가끔 누군가랑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설레는 건 아니었지만 따뜻한 기분이었달까요? 이런 것도 괜찮네.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 좋은 일 있어? 그냥 가게가 잘 돼서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과 달랐어요. 주름은 더 늘었지만 표정은 더 밝아졌죠. 나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30해가 끝났을 뿐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영숙이네 정성 반찬은 동네에서 꽤 알려진 가게가 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입소문도 났죠.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도 자주 왔고 맞벌이 부부들도 퇴근길에 들렀어요. 사장님, 이번에도 김치 5인분이랑 된장찌개 국물 주세요. 네,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반찬을 포장하면서 제 손을 봤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했어요. 이 손으로 제 인생을 다시 만들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건물주 강민우 씨와 마주쳤어요. 사장님, 퇴근하세요? 네, 오늘도 바빴어요. 그럼 저녁 드셨어요? 제가 근처 괜찮은 식당 아는데 같이 가실래요? 요즘 민호 씨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밥을 먹었어요.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편한 친구 같은 사이였죠. 좋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민호 씨가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그래요? 네, 그때는 뭔가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우 씨 덕분인 것도 있어요. 좋은 건물 소개해 주시고 가끔 이렇게 밥도 같이 먹어 주시고. 제가 뭘요? 사장님이 잘하신 거죠. 민우 씨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근데 사장님, 혹시 전 남편분이랑은 연락하세요? 아니요.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죠. 30해를 함께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죠.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멋지세요, 사장님. 민우 씨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음 주 아들네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어요. 손자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미! 우리 준이 오늘도 잘생겼네. 거실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다 준비했어요. 고마워, 얘야.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 아니, 왜? 요즘 작은 회사 다니신데 월급도 많이 줄었고 원룸에서 혼자 사신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운 정도 정이니까요. 저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그래? 엄마 괜찮냐 하시더라. 엄마한테 연락할 면목이 없다고. 지안아, 엄마는 괜찮아. 아빠도 이제 자기 인생 사는 거야. 엄마,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잖아. 아빠도 그렇게 하는 거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뭐가 대단해.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생각이 났어요. 원룸에서 혼자 사는 남편의 모습이 그려졌죠. 외롭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젠 내 일이 아니야.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켜니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 보였어요. 제가 고른 커튼, 제가 놓은 소파, 제가 키우는 화분들. 전부 제 선택이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든 공간이었죠. 핸드폰을 보니 민우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들어가셨어요? 다음 주에 좋은 공연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거울 앞에 섰어요. 52의 제 얼굴이 보였죠.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섞였고 젊은 시절의 모습은 이제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고 당당했어요. 나 잘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면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영숙이네 정성반찬. 이 간판처럼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박영숙으로요.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활기차시네요. 그럼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행복이 꼭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요. 이렇게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편하게 쉬는 것. 그리고 가끔 좋은 사람과 밥을 먹고 아들네 집에 가서 손자를 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시간을 쓰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서른해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었죠.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죠. 저도 이제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나를 찾은 계절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